입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OT 강의에 이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전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전형들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학교들마다 복잡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출결을 점수화시켜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사실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전에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은 제가 많은 사정관들을 사실 만나고 모집 요강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 결국에 대학이 뽑고자 하는 그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전형을 활용하든지 최대한 공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교과 전형, 교과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A 학교에서도 2등급 학생, B 학교에서도 2등급 학생, C 학교에서도 2등급 학생, 이 세 학교에서의 각기 다른 2등급 학생들을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이 2등급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를 형성해 놓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야, 너가 진짜 2등급이야? 2등급이면 우리 학교가 설정해 놓은 예를 들어서 수능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4과목 중에 적어도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는 들어오면 너의 등급을 평가해 줄게 라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형성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또는 내신 등급을 활용해서 뭔가 교과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는 그 정도의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 등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별로 산출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마다 내 내신 등급 산출 과목들이 각각 달라서 등급들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평균 등급을 가지고 모든 학교들을 다 기준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등급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좀 지표를 잡고 그런 합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능 최저학력을 맞춘 학생들, 그 기준을 넘는 학생들만 학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실질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면접인데 면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뭐 지방권역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렇게 간혹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런 서류 면접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실시하는 그 면접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과 면접 방식에 좀 유의해 주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형입니다. 자, 어떤 게 안정적이냐? 기본적으로 학교들의 그런 등급 커트라인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이 주 메인이더라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내가 수시에서 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재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에 대학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균형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새롭게 좀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 지역균형인재 전형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세 번째는 교과 등급 산출 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교과 등급에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성고사라는 전형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폐지가 됐다라는 점, 이 네 가지 특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지역균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균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 신설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렇게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학교들마다 추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야 추천 인원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냥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추천 인원이 없다고 할지언정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뭔가 재수생들 또는 뭔가 삼수생들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 자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졸업생이 가능한 학교도 있고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 지역균형 인재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성적 순으로 티켓, 학교장 추천이 진행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사실 올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대입에 한정해서 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신설된 학교들의 경우는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사실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입시에서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 성적보다 높은 대학 가고 싶은, 또 내가 지원하는 그 학과가 제발 빵꾸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좀 뭔가 신설된 전형이라든지 또는 신설된 학과들,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좀 발생하기가 좀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내가 뭔가 빵꾸 나거나 아무래도 뭔가 입시적인 부분에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학년도 교과 전형부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사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3단계의 성취 등급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이제 기입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교과 등급으로 산출하기가 사실은 좀 까다롭기도 하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우리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영이 되는 학교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환산 점수화 시켜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학교에 내 성적표를 입력해 보고 교과 전형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산출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교는 반영되지 않지만 반영된다면 이번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입시의 바이블 1강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